자, 오늘은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이게 선형상 미분 방정식 세컨 오더 리니어 ODE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잠깐 리뷰를 하면요. 챕터 1에서는 퍼스트 오더 ODE 중에서 세 가지 형태를 배웠죠. 첫 번째 변수 분리형인 세퍼러블 형태, 두 번째 이그젝트 형태, 세 번째 리니어 형태를 봤어요. 챕터 2에서는 즉 y를 두 번 미분한 형태인 세컨 오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배우겠습니다. 자주 접하게 될 공학 문제들의 상당수가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계적인 오실레이션 문제라든지 RLC 전기회로, 그 다음에 라플레스 방정식, 열전도 방정식, 파동 방정식 등등. 그래서 이번 챕터 2에서는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 중에서 호모지니우스와 그 다음에 non 호모지니우스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상 미분 방정식. 이게 선형상 미분 방정식의 뜻을 보면요. y의 도함수와 y 자체가 선형을 띠게끔 만들어진 식이에요. 그럼 보시면 y를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y를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미분하지 않은 거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y를 두 번 미분, y 한 번 미분, y 이것들을 변수로서 생각했을 때 1차적인 리니어 상태를 만족하려면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y에 대한 식이 나오면 안 되고 뭐 x에 대한 px, qx, rx, 뭐 mx 이런 형태로 써진 y 두 번 미분 y 다시 y 자체가 선형을 띠는 이런 형태를 보고 이게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y를 두 번 미분한 것을 첫 번째 항으로 갖는 식 그런 걸 보고 스탠다드 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y 두 번 미분 더하기 px의 y 한 번 미분 더하기 qx의 y는 rx 이런 형태일 때 y를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1로 맞춰준 형태를 표준형. 그 다음 여기 뒤에 rx가 0일 때 우리는 호모지니우스, rx가 0이 아닐 때 non 호모지니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선형성의 원리에 대한 기본 정리 한번 보시면요. 제차, 즉 뒤에가 이렇게 0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열린 구간 i에 대해서 해가 하나하나 해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1차 결합 또한 다시 i 구간에서 호모지니우스의 해가 된다. 특히 그러한 방정식에 대해서 해들의 합과 상수곱도 다시 해가 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y를 두 번 미분 더하기 px y 다시 더하기 qx의 y는 0 호모지니우스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y1과 y2가 요놈의 솔루션이라면 y1에다가 컨스탄트를 해주고 y2에다가 컨스탄트를 해준 요놈 또한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솔루션인지 아닌지 좀 안 보이네요. 조금 갖고 올게요. 솔루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어때요?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C1의 Y1, C2의 Y2를 두 번 미분하고 PX의 C1의 Y1, C2의 Y2를 한 번 미분하고 QX의 C1의 Y1, C2의 Y2를 했을 때 과연 0이 되는지 여러분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자, 첫 번째 y1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두 번 미분 px의 y1에 대한 거, qx의 y1에 대한 거. 그래서 보라색 라인 여기를 따라서 써보면요. C1으로 묶어내고 y1을 두 번, px의 y1 한 번 미분이죠. 그 다음에 qx의 y가 됐어요. 그 다음 y2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번 미분.
그러면 더하기 C2에 Y2를 두 번 미분 PX에 Y2를 한 번 미분 QX에 Y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미 Y1과 Y2가 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라색은 0이고요. 여기 붉은색도 0이 돼서 0이 됐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Y1과 Y2가 솔루션이라면 그놈의 1차 결합, 즉 그냥 두 개를 더한 거 또는 상수배해서 더한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1차 결합이라고 해요. 이 1차 결합 또한 누가 되더라? 솔루션이 되더라. 근데 어느 케이스만 되냐면 이렇게 호모지니우스 케이스에서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이야기했고요. 이그젬플 보실게요. 비제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 보세요. 비제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그젬플이 y를 두 번 미분 더하기 y는 1이 있어요. 근데 y는 1 플러스 코사인 x는 분명히 해예요. 왜냐면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두 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1이 되니까 솔루션이 맞죠. 그 다음 y는 1 더하기 사인 x를 보시면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 두 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다시 1이 되기 때문에 솔루션이 맞아요. 하지만 두 개를 더한 형태를 봅시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코사인 x하고 1 더하기 사인 x를 더한 거. 첫 번째 y1의 해하고 y2의 해를 더하면 더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아니라 이쪽에서 파생되는 값은 1, 이쪽에서 파생되는 값은 1이기 때문에 이놈을 대입시키면요. 이거를 새로운 y라고 해봅시다. 두 번 미분하고 더하면 1이 아니라 2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솔루션이 안 되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 또 2배의 1 플러스 코사인 x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 놈을 두 번 미분하고 더하면 뭐였어요? 그냥 1이었죠. 근데 2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보시면 y를 두 번 미분하고 그냥 하면 뭐가 돼요? 1이 아니라 아마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이 기본 정리 같은 경우는 언제 호모지니우스 Rx가 0인 상태에서만 되더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인 경우에만 되더라. 왜냐면 이그젬플 세 번째 보실게요. 비선형 방정식 y를 두 번 미분 곱하기 y 빼기 x 곱하기 y 다시 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y를 두 번 미분 빼기 곱하기 y 빼기 x 곱하기 y 다시는 0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리니어가 아니에요. 그쵸? 왜냐? y하고 y를 도함수 형태로 보면 한번 한 거 변수가 곱해져서 1차적인 상황이 깨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거의 솔루션 y는 x제곱이 과연 솔루션이 되나요? 한 번 미분하면 2x, 두 번 미분하면 2, 한번 각각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솔루션 맞죠? 그 다음 y는 1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미분하면 0, 두 번 미분하면 0, 솔루션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들의 합은 해가 아니다. y는 x의 제곱 빼기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지금 요것과 요거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x가 되고요. 두 번 미분하면 2가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y, x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x, 2x 해보시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x의 제곱에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솔루션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요 기본 정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선 Rx가 0인 호모지니우스 케이스면서 선형인 경우에만 해 하나 구하고 다른 해 하나 구했으면 그거 두 개의 상수배에서 더한 1차 결합 또한 해가 되더라 라는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초기값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기값 문제 그러면요. 우선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문제는 이제 2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계 방정식에서는 초기값이 2개가 주어져요. 우선 x가 x0일 때 y 값이 k0로 주어지고요. x가 x0일 때 y를 한 번 미분한 거는 k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초기값 문제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에서 2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구성되어져 있을 때 이그젬플 4번 볼게요. 우선 y를 2번 미분 더하기 y는 0. 근데 y0는 3.0, y를 한 번 미분한 거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5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의 일반에는 y는 자, 먼저 봅시다. 그냥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사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우선 y1 코사인 x가 해가 되는지 볼까요?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서 해가 되지요. 두 번째 사인 x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에서 해가 되고 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일반해는 어떻게 되느냐? y는 코사인 x에다가 상수배하고 그 다음 사인 x에다가 상수배를 한 거. 이게 일반해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스텝 1이고요. 일반해를 구했습니다. 스텝 2에서는 초기값이 주어져 있는데 y가 x가 0일 때는 3, x가 0에서 한 번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수해까지 파티큘러 솔루션까지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C1과 C2를 구함으로써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x가 0 대입해 보면 3은 C1의 코사인 0 더하기 C2의 사인 0이에요. 근데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C1은 3이 됐어요. 그 다음 한 번 미분한 거 y 다시는 마이너스 C1의 사인 x 더하기 C2의 코사인 x인데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0.5는 C1의 마이너스 C1의 사인 0 더하기 C2의 코사인 0이에요. 코사인 0은 1, 사인 0은 0이라서 C2 값은 마이너스 0.5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특수해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y는 C1 3 코사인 x 마이너스 0.5의 사인 x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이게 리니어 ODE에서는 이니셜 밸류 값이 컨디션이 2개가 주어짐으로써 파티큘러 솔루션의 일반적인 C1과 C2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용어 설명 들어갈게요. 일반해라는 거는 구간 i에서 비례하지 않는 호모지니우스 OD의 해 y1과 y2 그 다음에 임의의 상수 c1, c2를 갖는 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 하나하나 2개를 찾았어요. y1하고 y2. 그러면 제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리니어 제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상수배 곱하고 또 상수배 곱해서 더한 형태가 해가 되는 걸 기본 정리해서 살펴보셨죠. 그래서 일반에는 y는 c1의 y1, y는 c1의 y1 더하기 c2의 y2가 일반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특수해라는 거, particular solution이라는 거는 초기값,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C1과 C2를 각각 구해서 집어넣은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특수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의 베이시스라는 거는 여러분이 찾은 이 y1하고 y2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솔루션의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펀더멘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독립되는 해 자체를 보고 기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1차 독립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선형대수에서 변수가 여러 개 깔려 있을 때 1차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차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가 다른 하나의 비례식으로 상수를 곱한 형태로 표현되지 않을 때 그냥 1차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하고 2의 x승 같은 경우 하면 x에다가 상수배를 곱해서 2의 x승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x하고 2의 x승은 서로 1차 독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종속은 뭐냐? K1, Y1 더하기 K2, Y2는 0을 만족하는 K1, K2가 0, 0 말고 다른 애가 있을 때예요. 즉,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Y1이 Y2의 적당한 상수배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그거는 1차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X하고 2X를 생각하시면 2X라는 건 X에다 2배에서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보고 1차 독립되는 거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게요. 왜냐면 Y1하고 Y2 두 가지 케이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디펜던트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챕터 7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착수축소법, 리덕션 오브 오더 메서드를 배울 텐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수축소법은 여러분이 지금 2개 OD에서는 해가 2개가 나와요. Y1, Y2가. 근데 2개 OD 중에서 만약에 한 개의 해를 가지고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해로부터 다른 해 하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대한 테크닉한 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 개의 해를 알고 있을 때 1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y2를 구할 수 있다. 2개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뭐 하나를 치환을 함으로써 1개로 차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새로운 해 하나 y2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지금 두 개를 똑같은 건데 제가 여러분 조금 보기 편하게 이 노트를 사용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y 두 번 미분 더하기 px의 y 다시 더하기 qx는 y는 0인 이게 리니어 ODE가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은 y1을 알고 있고요. 지금 궁금한 건 y2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할 거냐? y2라는 걸요. 새로운 해 y2라는 걸 알고 있는 y1에다가 어떤 적당한 함수를 곱함으로써 해가 되길 원해요. 이렇게 되는 해가 있을까? 두 개를 곱함으로써 해가 만족하는 요거 u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해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y2를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찾아보셔야 되겠죠. 대입해서 0이 되길 원하니까. y2를 한 번 미분하면 이거는 함수에 대한 곱하기 형태로 써져 있기 때문에 미분하고 안 하고 더하기 안 하고 했어요. 자, 두 번을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요. 했어요. 그 다음 또 미분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 했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2배의 u1, u 미분, y1 미분이죠.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원하는 거는 u를 곱함으로써 해가 되길 원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y2를 두 번 미분한 거 u 다시 두 번 미분 y1 2배의 u1 한 번 미분 y1 한 번 미분 u의 y1을 두 번 미분 더하기 px의 한 번 미분한 거 u 다시 y1 u y1 다시 더하기 qx의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u 곱하기 y1 요 놈이 0이 되길 원해요. 그쵸?
여러분 잠시만요. 좀 소음이 들리죠? 여러분 잠깐 미안해요. 자,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미안해요. 우리 애가 코가 맵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지금 흐름이 좀 끊겼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y1이 우리가 해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알고 있는 y1에 대해서 한번 빼볼게요. 정리를 살짝 할 건데 y1 두 번 미분한 거, px에 u 곱하기 y1 한 번 미분한 거, qx에 u y1 한 거. 그래서 정리를 살짝 해보면요. u 두 번 미분한 거 y1 더하기 u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두 배의 y1 한 번 미분 p의 y1 더하기 여기 붉은색으로 된 부분 u로 묶어내면요. y1 두 번 미분 px의 y1 한 번 미분 qx의 y1 이놈이 0이 되기 원하죠. 지금 여기 붉은색 라인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자, 근데 이미 y1이 해였단 말이에요. 이 텀은 0이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u를 두 번 미분한 거 y1, u를 한 번 미분한 거에 두 배의 y1 한 번 미분 py1은 0인 상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요 식을 y1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두 번 미분 더하기 y1분의 두 배의 y1 다시 p의 y1 u 다시는 0이 됐어요. 자, 이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u 다시 u를 한 번 미분한 거를 빙 u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빙 u를 한 번 미분한 거, 스몰 u를 두 번 미분했다는 건 빙 u를 한 번 미분한 거죠. 더하기 두 배의 y1분의 y1 다시 더하기 p 빙 u는 0이 됐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빙 u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u를 한 번 미분한 거죠. 빙 u는 u 다시는 du dx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놈은 두 배 y1 y1 다시 더하기 px 그리고 u는 0이에요. 자, 이제 익숙한 그림이 됐죠? 뭐에 대해서? u에 대한 x는 x끼리 u는 이끼리 묶어주는 어떤 형태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게였는데 스몰 u 다시를 빅 u로 바꿔주면서 1개 OD 형태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퍼러블 변수 분리형 형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u는 6끼리 u분의 1 du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배의 y1분의 y1 다시 더하기 px의 dx가 됐어요. 자, 양변을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ln의 절대값 u는 마이너스 2배의 ln의 y1 빼기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px의 dx가 됐어요. 됐나요? y1분의 y1 다시는 ln의 절대값 y1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빅 u는 여기다 exponential 달아주면 마이너스 2ln의 y1 빼기 인테그랄의 px의 dx가 됐어요. 그러면 지수함수 성질에 따라서 2의 ln의 y1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의 dx가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2하고 lnx는 2의 lnx는 x니까 y1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px dx가 됐어요. 그죠? 자, 빅유는 y1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 dx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빅유라는 거는 스몰 u를 미분한 형태였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결론 y2는 스몰 u 곱하기 y1인데 스몰 u를 미분한 걸 빅유라고 했을 때 빅유는 y1의 제곱분의 2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px의 dx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지금 여기 흐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ODE에서 한 개의 해를 알고 있을 때 다른 해 하나를 찾는 방법은 y2를 u 곱하기 y1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약간 좀 바꿀게요. 색깔. y2를 u 곱하기 y1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스몰 u를 미분한 거는 빅유인데 빅유의 꼴이 알고 있는 식 y1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의 dx가 되더라. 그리고 y2는 u 곱하기 y1이고 여기 u를 구하시려면 빅유를 다시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px는 언제 y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1이 되는 표준형 형태에서 요 공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때 표준형일 때 요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분 방정식의 해의 기절을 구하여라. 즉 y1하고 y2 베이시스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한 개의 해를 주어진 상황이에요. 첫 번째 해를 문제 exercise 7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y 두 번 미분 빼기 x의 y 다시 더하기 y는 0 이 상태일 때 지금 해 하나를 주어줬어요. x라고. 그럴 때 y2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베이시스라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 두 개를 찾아놓은 걸 베이시스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펀더멘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y1하고 y2 이렇게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해 하나를 알았네요.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금방 했던 것처럼 다른 해는 u 곱하기 알고 있던 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죠. 우리가 공식처럼 바로 대입을 하시려면 일일이 유도를 않고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면 요 형태가 현재 표준형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요 앞을 나누셔서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표준형 형태는 y 두 번 미분 빼기 x의 제곱 빼기 x분의 x의 y 다시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x분의 1 y는 0 이 상태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y2는 u 곱하기 x로 생각하면 스몰 u를 미분한 걸 빅u라고 하면 빅u의 식은 y1의 제곱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인테그랄 px의 dx가 됐어요. 그쵸? 자, 현재 px는 누구예요? 요게 px예요. 그러면 빅u를 한번 찾아봅시다. 빅u는 y1의 제곱분의 x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 x의 제곱분의 x,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됐어요. 됐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이 만족하려면요.
x가 0이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0이 아니라고 이미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고 요 앞에 0이 있으면 이게 ODE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요거를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x가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x로 약분하면 x 빼기 1분의 1이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x 빼기 1분의 1을 적분하면 2에 ln의 절대값 x-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 되고 밑에는 x제곱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 절대값을 벗기세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절대값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자 우선 이렇게 두시면 이거는 다시 쪼개면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1이죠.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우리는 스몰 u를 미분한 것만 구했지 아직 스몰 u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스몰 u는 빅 u를 적분한 형태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x분의 1 x제곱분의 1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ln의 절대값 x 더하기 뭐가 돼요? x분의 1이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y2는 어떻게 되느냐? u 곱하기 ln의 절대값 x 더하기 x분의 1 곱하기 y1 x 해서 x ln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궁금해했던 왜 여기서 절대값 여기 물음표 절대값을 왜 벗기세요?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안 되나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 해를 구할 때 y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2인데 이미 c1, c2가 어때요? 임의의 상수예요. 그러면 이놈이 x의 제곱분의 x 빼기 1이 되던 아니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x의 제곱분의 1 빼기 x가 되던 차이가 있다면 요 결과값의 부호 차이죠. 요 결과값의 부호 차이. 즉, 이 결과값의 부호 차이예요. 근데 이미 C2에서 C2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임의의 컨스탄트가 이미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는. 그쵸? 근데 여기서는 x분의 1을 벗겨내는 요 과정에서는 여러분 절대값을 마음대로 벗기면 안 되겠죠. 그쵸? 요 앞에다가 컨스탄트를 임의의 컨스탄트를 곱한다는 말과 이 절대값 안에 ln의 절대값 안에 x를 마음대로 부호를 벗긴다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았네요. y1이 x고 y2는 x 곱하기 ln 절대값 x 더하기 1. 그래서 리덕션 오브 오더 방법을 썼더니 차수를 축소하는 거. 2개 ODE에서 1개 ODE를 이용한 그 형태를 찾아보면 y1은 x, y2는 x ln x 더하기 1 해서 베이시스는 x 하고 x ln 절대값 x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 쓰시면 되겠네요.